주식, 알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 박영균의 듀얼2. 이렇게 주린이 학교 교육 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난 1월 달에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2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열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조금씩 소위 말하는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형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던 영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절 때 특별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때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는 사실 요약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짧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지금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월 달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기초적인 부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 조절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세팅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딱 이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고 나서 보는 것과 모르고 나서 보는 것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주린이 유치원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냐? 우리가 지난번에는 추세선, 일봉, 이평선을 배웠다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거래량과 분차트,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배워볼 예정이에요. 사실 이 뒤에 세 가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세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무게감은 가벼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졌었을 때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간다. 결국에는 이게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달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월달 되면서 어때요?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과 함께 조금씩 내 계좌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만 계속해서 교육 받으시고 내 걸로 만드신다라면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부분들만 알아도 사실 전문가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들만 가지고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뭐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에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리지만은 이 부분들까지만 배우시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까지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린이 유치원 중에서 차트 세팅, 그 중에 두 번째인 거래량, 분차트,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들 꾸준히 이렇게 나열해 드렸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던 바로 추세선, 일봉, 이평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거래량, 분차트,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응용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뒷받침이 되는 재료들이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바로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거래량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루에 얼마나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읽을 수 있는 척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을 사실 크게
염두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자, 근데 거래량이 말 그대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무엇 때문이다? 척도. 관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 소위 말해서 수급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수급. 관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반드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많은 종목도 있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매집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내가 배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2,0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굳이 우리가 2,2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을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나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종목군들을 보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스킬이 없어요. 한 종목당 1초씩만 본다라고 해도 60종목을 보면 1분이고요. 그리고 3,600개의 종목 한 번, 두 번씩 보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 그대로입니다. 한번 걸르고 나면은 내가 이만큼을 봐야 되는 걸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저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균 거래량이 최근 60거래에서 100거래일 동안에 최소 10만 주에서 20만 주 이상이 나와주는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격권에 따라서도 10만 주가 많은 종목도 있고요. 10만 주가 적은 종목도 있겠죠. 왜냐? 말 그대로입니다. 200원짜리, 300원짜리 동전주, 소위 말하는 동전주의 10만 주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가지고 막 20만 원짜리 종목에 대한 10만 주는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바로 거래 대금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래량을 보겠지만은 내가 소위 말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나 10만 주 이상 나왔는데 이거 보면 될까 안 될까? 20만 주 이상 나왔는데 보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은 바로 어디까지? 거래 대금까지 간다는 거예요. 최소한 5억 이상의 거래 대금까지 함께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왜냐?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자,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관심이 있는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단순하게 따지면은 거래량이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수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죠. 수급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1차적으로는 거래량이 최소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치더라도 거래대금이 최소한 5억 이상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포함을 시켜가 아니라 이 종목을 제외를 시키고 한번 보자라는 것을 조금 전제 조건으로 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동전주는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말 그대로요. 한 호가, 두 호가는 다 똑같이 움직이지만 거기에 대한 가격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소위 말해서 몸소 느끼는 과정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전주는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비교할 부분들이죠. 비교할 부분들. 꾸준히 10만 주, 20만 주 거래량이 최소 그 이상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았을 때 그 이유는 사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뭔가 이슈가 나왔거나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최근에 가장 크게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섹터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두말할 것 없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코로나19 관련된 키트주들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소위 말하는 키트주들에 대한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어때요?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죠. 자, 근데 이 휴마시스가 예전부터 움직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 수급이 연출이 되고 난 다음부터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상황들을 체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력이죠. 이슈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력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빵 터지거나 아니면 빵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반대로 세력들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느 시점에 많이 나오냐면은 장 초반 혹은 장 막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뭐예요? 인위적으로 짓누르는 거죠. 특히나 장 막판, 3시 전후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간혹가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종목군들은 대부분 뭔가 이슈가 나와서 물론 움직인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손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유심히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인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마감을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분차트입니다. 우리가 이 전 시간에서 어디에서도 일봉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사실 소위 말하는 뭐겠습니까? 캔들이에요, 캔들. 근데 이 캔들을 내가 소위 말해서 일봉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주봉으로 보느냐, 아니면 월봉으로 보느냐, 아니면 연봉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은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봉이겠죠. 분봉. 소위 말하는 일봉이 분봉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 고가, 종가, 저가에 대한 상황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단순하게 따졌을 때 소위 말해서 어디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 시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시작했었을 때 시가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반대로 여기가 종가가 된다. 그렇게 끝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빨간불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종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파란불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미 이전 시간에도 해드렸죠. 그리고 꼬리를 달아주게 됨으로써 오늘의 고점권이냐 저점권이냐를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 분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다 정확한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데 소위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사실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분차트를 저는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자 이렇게 HTS가 있다고 합시다. 화면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분차트 소위 말하는 어떠한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종목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나열을 한다라고 해요. 분봉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덧붙여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장의 분차트의 흐름이에요. 분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가는 소위 말하는 종목의 무엇을? 분봉의 흐름을 놓는다면 아래에다가는 지수. 소위 말해서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요. 코스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코스닥을 조금 많이 선호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대장주들 위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가는 코스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위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소위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것을 위에다가 넣는 거고 밑에다가는 지수를 반드시 놓게 됨으로써 아래와 위에의 분차트의 흐름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요. 보다 정확한 매수 시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종목은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 그대로 뉴스 아니면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시황이 아니죠.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수예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많이 경험했죠. 고점권 대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가 넘게.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월 달에 동반 하락한 종목군들의 개수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나 이슈 아니면 세력들 아니면 시장 중에서 그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분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분차트의 흐름을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지지력을 보여주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수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응용을 하게 된다? 매도 시점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 다음부터는 바로 응용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응용할 때 한번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비교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패턴이라고 했죠. 패턴. 사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추세선 교육을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소위 말해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리고 그 추세의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W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배웠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셔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자, 여기에서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이 부분들. 지지를 받고 반등하게 되었을 때 1차 지지선보다 2차 지지선이 여기보다 더 낮지 않는다면은 소위 말하는 쌍바닥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추세의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반등할 수 있는 시간대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W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패턴이 종목이 만들어진다.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지지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하자고요?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공략을. 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관심 종목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으로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락하는 종목군들. 그래서 하락하는 과정의 종목을 어떻게 하자고요?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눌림목 패턴이에요. 상승하는 과정의 종목.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을 수 있는 W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눌림목 패턴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과정의 종목인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조금 더 광범위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져요. 왜? 소위 말해가지고 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눌림목 구간이 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매집을 한다. 근데 소위 말해서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소위 말하는 지지선이 되는 포지션을 우리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남들보다 1원이라도 싸게 사는 포지션을 우리는 찾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올라가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절은 짧게. 그리고 항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은 길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소위 말하는 주린이 유치원 코스가 바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2주 동안에 추세선부터 패턴까지 6가지의 소위 말하는 차트 세팅법을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응용을 할 겁니다. 응용을. 그래가지고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부터 가장 재밌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가르쳐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매물대라는 겁니다. 매물대. 이것을 가지고 매물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매수 종목을 내 포트에다가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내 스킬이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쉽습니다. 왜? 말 그대로예요. 소위 말하는 기초에 입각하는 부분들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트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더 재밌어진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린이 유치원 2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